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벌써 5회차 기출이죠. 이론 먼저 풀어보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어렵게 풀었어요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틀렸어요 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죠 피드백해보는 시간이에요. 왜냐? 우리가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한두 문제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틀리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죠? 자, 바로 오늘 틀린 문제, 오답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밑에 하단에 여러분 어때요? 링크가 지나가고 있나요? 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기출 DB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기출들 있잖아요. 웹하드에 기록되고 있는 그 공시되고 있는 그 게시물은 좀 적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라든지 DB를 한 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학습에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론만 여러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무 또한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꼭 이론만 준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무도 좋은 점수 나와야지 합격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좋아요. 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볼 건데요. 다음 중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요. 어때요? 이 문제 정말 매번 출제가 되네요, 선생님. 그죠? 문제 은행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문제 은행식입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저는 이 전전 기출문제에서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도출이 가능했을 거예요.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기업 여러분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를 추진해서는 안 되죠. 네.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뚝 잘라버렸죠. 자 보시면 뭐라고요? 기업 업무의 프로세스별로 추진해서 구축합니다. 추진해서 구축하고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추진은 무조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예,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적인 구축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ERP 그 시스템을 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처리해 주고 마무리. 자, 2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전략으로 ERP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 ERP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증된 방법론 적용으로 구형기간에 여러분 최소화가 가능하다. 맞아떨어지죠. 그죠? 네. 검증된 기술과 기능으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죠? 네. 시스템의 수정, 유지, 보수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패키지가 아니에요.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함으로써 그쵸 이로 인해서 장점이죠. 자체 개발의 장점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쵸? 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패키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아니죠. 따라서 정답 3번. 자, 향상된 기능과 최신의 정보 기술이 적용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렇죠.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장점이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처리해주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 기능적인 특징. 여러분 기능적 특징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뭐가요? 이런 말 표현. 에이 단일 이런 말 표현 틀렸죠? 뭐라고 해줘야 돼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쵸 여러분? 네. 선생님 진짜네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느끼셨다면 앞전에 공부를 탄탄히 해주신 거죠. 자, BPR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IT 정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맞는 얘기죠. 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러분 닫혀있다, 폐쇄적이다 이런 말표현 틀리다고 했죠. 그쵸 여러분? 그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BPR을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선생님 그냥 선생님 지문만 읽어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죠? 네.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재개편을 하는 것인데 올바르지 않죠? 그죠? 네.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처리하고 마무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나왔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매번 오답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나왔죠. 뭐라고 나오냐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이용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어땠죠? 동시에 적용하죠. 활용하죠. 동시에 활용한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을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좋아요. 따라서 정답 1번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풀이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팁이라고 하면 꿀팁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경영혁신과 ERP는요. 시험 전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셔도 돼요. 자, 특강 3강을 들으세요. 특강 3강을 들어야 되고요. 가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경영혁신과 ERP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강 3강을 듣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재에 문제가 많죠?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출의 1번부터 5번까지 매번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싹 다 모아서 시험 일주일 전에 대비를 해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이 남아있게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세대의 기계에서, 그쵸? 8시간을 돌려서요. 그쵸? 240개의 진공청소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생산성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선생님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해보면 생산성은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이 지금 계산기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웃기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암산은 안 돼요. 아시겠죠? 시험장에 가서는 꼭 여러분 뭘 해줘라? 계산기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공장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동일해요. 그렇죠? 네, 개선해서 몇 대? 2대. 2대의 기계에서 10시간 동안 몇 개를 만들었죠? 260개. 그렇죠? 그러면 260개를 만들었으니까 생산성이 13개. 어허.
얼만큼 증가하였는가요? 얼만큼 향상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10개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10개 만들던 회사에서 3개가 더 증가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개 만들던 회사에서 3개가 증가했으니 그것을 여러분 어때요?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10개 중에 3개는 얼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겠어요? 30%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10개 중에 3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산식으로 쓰지 않아도 30%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향상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7번. 다음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수요 예측 기법 중 정량적의 예측 기법. 저도 여러분 시험 문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 기법이죠. 네. 자, 이렇게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량적인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나와 있었죠. 우리가 학습을 벌써 했어요. 그죠, 여러분? 정량적인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뭘 골라라는 거죠? 정성적인 예측 방법. 그쵸?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들 다 어떻습니까? 아리마,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정량적인 예측 방법이죠. 그쵸? 네. 그런데 이 패널 동의법은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예측 방법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정성적인 예측 방법 하나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패널 동의법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정성적인 예측 방법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처럼. 패널 동의법도 있었죠. 수명주기 유추법도 있었죠. 델파이법도 있었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반대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죠. 그죠? 좋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성숙기일 경우 적합한 수요 예측 기법은? 하고 물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고려할 수 있는 기법? 이거 언제? 성장기 때. 그러니까 성숙기는 아니네요. 그쵸? 1번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이동평균법하고 뭐가 나왔어요? 지수평활법. 쌤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사실 그 기본 강의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너무 딱 떨어지게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성숙기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델파이법, 전문가 의견법 같은 정성적인 기법을 언제 쓰나요? 라고 하면 언제 써요, 여러분? 도입기 때 쓰죠. 그죠? 이렇게 델파이법 나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던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트렌드, 정성적인 기법은 언제? 여러분 우리가 쇠퇴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성숙기에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델파이법 이런 내용 써있을 때 우리가 도입기, 그죠? 트렌드 정성적인 기법 얘기할 때 쇠퇴기라고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짝짓기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겠다. 그죠? 자, 9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선생님, 네, 뭘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노란 색깔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물이나 교량이나 배 이런 장소적 제한을 받는다. 뭐는 제품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말편. 그래서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진행이 된대요. 변경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생산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여러분 답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선생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보자마자 답이 나왔다? 완전 좋죠. 이렇게 키워드적으로 뭔가 제품은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완전히 확답을 얻을 수가 있죠. 교량이나 배 이런 거에서 프로젝트인가? 했다. 그런데 제품이 고정되어 있다? 프로젝트야. 이렇게 딱 들어갔다면 베스트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잡숍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온 이유가 있겠죠. 바로 뒤에서 잡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잡숍 생산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아, 잡숍이요. 그래요? 좀 아니죠? 옳지 않죠? 읽자마자 문제가 읽자마자 그죠? 잡숍하면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이 틀렸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땡.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문자의 요구 반영을 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딩동댕 맞죠? 그죠? 주문 제작 그죠? 각 작업장에는 여러분 어때요? 범용성, 범용장비, 범용기계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작업의 소요기간이 길고 생산 및 재고 관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생산량 변경 같은 것들이 어떻다고 했죠? 비교적 용이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같은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공이나 제공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쵸? 그러니까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이 복잡한 거죠.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인데 1번 땡.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무리가 되죠. 다음 보기를 읽고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로포롯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네요. 자, 로포롯 뭐라고 나왔죠? 각 기간 동안 필요한 소요량과 같은 양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주문량이 순소요량과 일치한다. 딩동댕. 그죠? 네, 로포롯이라고 얘기했었고요. EOQ 하면 경제적 주문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주문량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픽스드 뭐라 그랬더라? 오더 퀀티티. 그쵸? POQ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왜냐?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이니까. 그쵸? 뭐가 픽스되어 있다. 오더. 그쵸? 네. 그래서 POQ래요. FOQ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땡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EOQ는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했어요. 총 재고 비용 같은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1회 주문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1회 주문량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1회 주문 비용이다. 자, 근데 EOQ는 어떻다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회 주문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EOQ에 이런 얘기가 써있지 않고 다른 얘기가 써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앞에다가 바꿔놔야 되겠죠. FOQ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시험지에도 이렇게 ROD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통 ROP예요. ROP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 쓱 바꿔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죠? 리오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정 수준이 이르면 주문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POQ 어때요? 주기적으로 하고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이런 말편. 그렇죠? 그래서 periodic이라고 했던 POQ 맞아 떨어지는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옳지 않았다. 골라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베스트가 되겠죠.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적절한 용어를 써주세요.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소비자들이 주문을 약간 늘리면 소매상들은 그 주문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도매상은 아주 조금 더 해서 더 많이, 아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제조업체는 엄청난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이런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채찍 효과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네, 정답 뭡니까? 채찍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요 앞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했을 때 답을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쓰잖아요. 그때 아마 요 내용만 읽었을 때 바로 답이 도출이 되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13번. 자, 띵띵은 총괄 생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 시기와 수량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한다. 엔드 아이템, 완제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완제품, 엔드 아이템 또는 중요 부품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대개 엔드 아이템은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준, 생산, 계획, 힌트. 자, 왜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쓰래요? 대문자로 쓰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MP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이라고 약자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플레임으로 쓸 필요는 없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1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정관리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아닌 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도요. 너무 깜짝 놀라. 이거 너무 보너스더라. 그죠? 여러분 이런 조직 기능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통제 기능, 그죠? 계획 기능, 통제 기능, 그다음 감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었죠. 각각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시험 문제로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공정관리 기능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냥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각각의 뜻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하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네, 올바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 능력을, 그죠? 현재 그 능력을 계획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능력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정하고 할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절차 계획이라고 하죠. 자,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량의 할당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 기계 내지 작업자에게 할당된 작업을 결정하고 그 작업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정 계획에 있었어요. 일정 계획에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죠? 일정 계획에는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이 있었어요. 뭐에 해당하죠? 소일정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쵸? 네. 자,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두시면 이렇게 답을 했다. 완벽,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를 활용해서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공정의 분류에 대한 설명은 다 어떠한 공정에 대한 설명인가? 그죠? 네,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으로 그 내용은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로 되어 있고 여러분 대상물의 목적에 적합시키는 유일한 상태 오퍼레이션. 그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 1번이죠. 가공 공정. 그렇죠? 네. 여러분,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 얘기하는 거죠? 운반. 요즘 들어서 이렇게 운반 공정, 뭐 가공 공정 이게 이제 영어로 언급이 자꾸 되죠.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전 기출에서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딜레이 정체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체 공정. 자, 인스펙션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라는 뜻이잖아요. 검사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다? 가공 1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까지 여기 이렇게 가공 공정을 줄 때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면 어떤 걸로 볼까요? 선생님 이런 거 가공을 위해서 그죠? 가공을 위해서 가까운 작업대로 여러분 이동을 시켜준다. 그죠? 쌓아놓는다. 이런 말편. 그렇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가공의 일부이잖아요. 요런 말편도 좋지만 그런 말편까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놓는다라면 이제 약간 둘 중에 하나 혼돈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가공의 일부지 운반의 일부 아니에요. 강조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답이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해서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죠? 네.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는다면 그런 내용도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수계획의 기본적 방침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기본적 방침으로 볼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하나 능력의 균형화, 즉 적당한 여유를 준다. 여유성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균형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여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생산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건 NPS를 많이 뜻할 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옳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기본 방침에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요. 특정 공정의 과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이런 얘기.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성질이 작업자의 그렇죠. 기능, 성격, 기계의 성능과 맞도록 할당해 줘야 한다. 적성 배치. 그죠?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볼 수 없는 거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작업장의 커피시티에 대한 이야기.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이 돼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꽉 막고 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너무 쉽게 답이 도출이 됩니다. 바틀렉이라고 하죠.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표현합니까? 병목, 그죠? 그래서 병목 현상, 에러 공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바틀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는 무엇인가요? 한글로 기재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메카니컬 엔지니어. 이게 구수하게 선생님이 또 이렇게 플레임으로 써줬어요. 그죠? 이렇게 약자로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스메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뭐 얘기하는 겁니까? 미국 기계협회, 학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공장에 있어서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 조립 및 종합 조립의 흐름을 순서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밑줄. 여러분 뭐라고요? 계획하고 공정을 결정하고 그죠? 일정을 세워서 그리고 작업을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이런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공정관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공정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계획하고 이런 거 결정하고 일정 세워 이런 얘기 작업을 할당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렇죠.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전전 기출에서도 언급했었다. 그쵸?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왜냐면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지문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0번 문제네요. 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동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가동률의 산식이 여러분 어땠죠?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너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자, 너무 그 있는 그대로 줬어요. 출근율 80%라고 줬고요.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라고 그냥 줬어요. 그쵸? 그러면 80% 곱하기 1 마이너스 10%니까 뭐겠어요? 90%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0.8 곱하기 0.9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0.72 8, 9, 72니까 그죠?
네. 그럼 이거 백분율로 지금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2% 정답은 몇? 뭐? 72%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라고 하면 전 이게 너무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주고 있잖아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자갑률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손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뭔가 화려하게 변화를 주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다. 자 21번 다음 설명에 적절한 용어를 괄호 안에 한글로 쓰세요. 계획된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 가로선으로 표시함으로써 여기서 끝났죠. 우리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가로선으로 표시한다. 끝! 그죠? 뭐라 그래요? 간트, 차트. 그죠? 이런 거 재빠르게 왜냐면 너무 반복적이죠. 그리고 선생님 매번 이렇게 포인트를 줬었어요. 네. 그렇다.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이다. 까지도 여러분 기억해두면 더욱더 좋겠지만 사실 여기 가기도 전에 가로선으로 표시한다는 거 왔을 때 답을 도출하게 되잖아요. 그쵸? 22번 가볼까요? 자, 22번에는 무엇이 써 있어요? 재고와 관련된 비용 중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출제되었어요. 자, 선생님만 그런가요? 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툭 하고 답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네. 왜요? 이런 품목의 가격 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우리 구매 발주 비용에 구매 발주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자본 비용 뭐요? 이게 다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인데 그 중에 자본 비용이고요. 진부화 비용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손 비용이라고 하죠. 뭐예요? 재고 유지래요. 재고 진부화 비용은 감손 비용이라고 얘기했었죠. 창고 임대 비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라 그래요? 보관 비용이라고 해서 나눠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쵸?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도 이렇게 자본 비용, 감손 비용, 보관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었죠. 그쵸? 네. 구체적으로 나눠 놓고 있었던 내용이고 여러분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누가 봐도 품목의 가격 조사 비용 이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구매 발주 비용이죠. 자, 막 신용조회 비용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알아두면 더욱더 좋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번을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요거 어때요? 요것도 한번 기나 길지만 너무 눈에 툭툭툭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이라는 말편. 그죠? 이런 기법을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리키가 막 나왔어요. 올리키가 그냥 대놓고 나왔어요. 이 올리키에 의하여 개발된 자재관리 및 통제 기법으로 여러분 자재관리 및 통제 기법으로 소요량으로 발주량을 계산하고 제품 반제품을 대상으로 여러분 재고 레코드 파일 BOM이 기준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MRP에 대한 이야기죠. MRP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MRP의 기본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올리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정답은 1번밖에 됐었죠. 그죠 여러분?
좋아요. 1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 주실 거고요. 자, 24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들어가 있나? 자,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그죠? 용량의,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서는지. MPS 얘기하는 거잖아요. MPS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MPS 하면 RCCP. 그죠? 답은 뭐가 되겠어요? 계략, 능력, 요구, 계획.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자, 25번 가도 되겠죠? 25번. 다음 중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공급망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한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렇죠.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소 물류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길 바라면서 이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를 여러분 구축하는 건데 이렇게 증가한다? 옳지 않죠. 그쵸,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옳지 않았다? 2번이 옳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서플리체인의 SCM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죠. 고객 창출. 그죠? 고객 가치 창출과 경쟁의 우위점을 달성하겠다. 맞는 얘기예요. 원재료 공급업체, 제조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수익도 이동이 되는 그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로 SCM이라고 하죠. 아주 올바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았다. 증가가 아니라 줄일 수 있다. 감소. 이런 식으로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두드려 봐야겠네요. 뭐가 나왔어요? K부품. 연간 수요량이 8,000개고 일의 주문 비용이 2만 원이며 단가가 400원.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이 0점이다. EOQ. 여러분 EOQ 계산해 볼까요? 라고 하면 어땠지요? P, I는 E, D, C, P.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단가 얘기하는 거고 재고 유지 비율 얘기하는 거였죠. 수요량 얘기하는 거고요. CP라는 게 뭐였죠? 주문 비용 얘기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수요량 얘기하는 거고 요것만 알면 또 다 주어졌잖아요. 단가도 주어지고 그쵸? 재고 유지 비율 여러분 주어졌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유지 비율 적혀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PI는 EDCP다. PI는 EDCP. 뭐 이렇게 제가 또 주입식으로 자꾸 입에다 착붙을 막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상 여러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것만 알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원이고요. 재고 유지 비율이 어떻다고 했죠? 0.2입니다. 2 곱하기 수량이 몇 개다? 8,000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의 주문 비용이 어떻죠? 여러분 2만 원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계산이 돼요. 그죠? 80이고 2 곱하기 8,000 곱하기 2만 해보시면 공세개 이렇죠?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나눠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거니까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400이 나와요. 계산기에 여기까지 보여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니까 나누기 80 해주니까 400이 뜨잖아요. 우리 계산기엔 뭐가 있다? 이렇게 루트키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 루트키를 눌러보세요. 루트 눌렀더니 루트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기에 400이라고 떠 있는 순간 루트 눌러주면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2000개 이렇게 바뀌죠. 2000.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몇 번이냐? 몇 개? 2000개.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자, 27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네, 선생님, 작업효율 구하는 거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기본 강좌 시간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교재에도 없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추가 교환까지 드렸던 그 문제죠.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습하실 때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그래, 그쵸.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올 거였구나. 추가적으로 교환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걸 참 잘했다. 이렇게 혼자 셀프 칭찬을 혼자 했습니다. 그죠?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다시금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된다. 푸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무려 5점인 거 아시죠? 난이도가 높다. 그쵸? 왜 그러냐? 많은 교재에 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준비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자. 작업 효율이래요. 작업 효율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자, 진짜로 그래요. 실제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작업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어져요. 표준 작업 시간. 이렇게 작업 표준이라고 쓸게요. 작업 표준 시간. 그렇죠? 이거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효율, 퍼센테이지로 구할 거니까.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계산해 볼게요. 네. 자,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작업 표준 시간은 주어졌어요. 작업 표준 시간 250시간.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그래 알지?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실제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기계 10대를 이용했고 교대 2교대였고요. 곱하기 여러분 1교대에 몇 시간씩? 6시간씩. 그쵸? 주에 일주일에 며칠을 4일을 일했대요. 그럼 이게 토탈적으로 총 얼마가? 곱하기 해볼게요. 10대 곱하기 2교대 곱하기 6시간 곱하기 투하된 4일까지 해주면 48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총 토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1주 동안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비가동 시간이 30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480시간에서 30시간 빼주니까 450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450시간. 그죠? 실제 작업 시간 450시간이니까 실제로 작업한 시간은 토탈 시간 중에 비가동된 시간, 불가동된 시간 30시간을 빼주면 450시간이 실제 작업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곱하기 100 해주면 우리가 퍼센테이지율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250 나누기 450 곱하기 100 해주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나누기 하면 0.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해줘보세요 하면 55.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55.6%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55.6% 이렇게 처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았어요. 자, 28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설명 중에 설계 품질에 대해서 그죠? 대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구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시방으로 그쵸? 정리해서 도면화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포인트를 잡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면화했대요, 여러분. 누가 봐도 설계 품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설계 품질을 이야기하고 요거까진 됐고요. 답도 도출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기억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자, 보자. 소비자의 기대 품질로 당연히 있어야 할 품질. 이런 것을 목표 품질. 그럼 목표 품질이다. 똑같은 말, 요구 품질. 실제로 제조된 품질의 특성로 여러분 실현되는 품질, 합치 품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제조 품질이라고 하죠. 여기 합치 품질 이런 거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제조 품질.
그죠? 이렇게 매칭해 두시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소비자가 만족되는 그런 품질, 시장 품질. 그죠? 같은 말, 사용 품질.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기억해 두신다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이 친구만 기억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메인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 말만 바꾸면 되니까. 그쵸? 제조 품질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단 말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뜻을 다 하나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완전 좋죠. 다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니까요. 자, 보기 중에 여러분 TQM이에요. 자, 이렇게 4대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기 있다. 그죠? 기업 중심 아니죠. 고객 중심.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고객 만족, 고객 중심. 이런 말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겠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 여러분 보너스 같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QC 7가지 도구 중에 1차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기록에 이용이 되는 양식으로 여기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특히 원인별 불량 발생 건수 등 품질과 관련된 빈도 조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원인별 불량 건수, 그렇죠? 그런 빈도 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였죠? 체크 시트, 그죠?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셔야겠죠. 그래요. 파레토도라고 하면은 뭐 얘기예요? 뭐 공정의 불량, 고장, 결점 이런 발생 건수 혹은 손실 금액들 항목별로 분류했다라는 말표현.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산전도도 나왔는데 산전도 하면요. 점이 어떻다고요? 흩어진 상태를 표현했다. 이런 말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또 요즘에는 산전도는 흩어진 점 상태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경향을 파악한다. 이런 말표현, 꾸며주는 말표현으로 언급 많이 되고 있어요. 특성 요인도 하면 예전에는 무슨 생선뼈 이 말이 무조건 언급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뭐 제품의 성질이라든지 뭐 상태 특징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이 어떠한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말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포엠이라는 것도 언급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런 내용까지 조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자,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QC 7가지 도구 중에 길이, 무게, 여기 나왔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다 밑줄 말고 여기다 밑줄. 길이, 무게, 시간, 경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이터.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자, 마지막 32번. 자, 아래 보기를 읽고 6시그마, 6시그마 품질 혁신 단계인 MAIC 이렇게 1, 2, 3,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숫자만 기록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공정 요건을 표준화시키고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으로 그 변화를 탐지하고 새 표준으로 공정성이 안전화되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재평가합니다. 이러한 사후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다면 1, 2단계 또는 3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재평가 이런 말표현이 나왔어요. 공정 능력을 재평가한다 이런 말표현. 그렇죠? 새 표준으로 공정 능력을 재평가한다. 이거 몇 단계에 했어요? 4단계. 그렇죠? 네, 정답은 4단계. 이렇게 숫자만 써도 되니까 4라고 써도 상관없었어요. 4단계라고 썼어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렇게 처리해주면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들은 사실 몇 문제예요. 몇 문제만 그에 해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좀 평탄하게 문제를 풀어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문제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직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여러분 뭐가 떠요? 링크 뜨죠?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실무 되게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 가서 조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멘트를 보고 내가 조회를 해야 하는 메뉴를 선정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기까지 우리 함께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대비해 주시고 문제풀이 좀 보완해 주시고 하시면 문제없다. 그죠? 아자아자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